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작년에 우리나라 1인당 국민 총소득 GDI 일본을 초월했다고 그럽니다. 정말 놀라운 소식이 아닐 수 없습니다. 경제 상황으로만 보면은 60년대, 70년대, 80년대, 90년대까지 일본하고 비교한다라는 게 뭐 의미가 없을 정도로 일본에 대한 열등감도 크고 했는데 일본을 초월했다라는 소식, 정말 이 놀라운 소식이 아닐 수 없습니다. 실제로 홍동신 TV가 이 글로벌 방송이기 때문에 해외에서 많이들 시청을 하고 계십니다. 특히 일본, 미국, 이쪽에 계신 분들이 시청도 많이 하시지만 전화도 많이들 주시는데요. 제가 궁금해서 한번 이런 질문을 한번 드려볼 때가 있습니다. 한국이 미국이나 일본하고 비교해서 어떤지 이런 질문을 드리면은 뭐 100%는 아니지만 거의 대부분 미국보다 한국이 잘 산다고 하시는 분들도 상당히 많이 계시고 일본에 계신 분도 마찬가지입니다. 특히 미국 뉴욕에 계신 분 얼마 전에 기억이 나는데요. 이 여성분은 뉴욕보다 서울이 더 근사한 도시라고 그럽니다. 또 일본 동경에 계신 분도 마찬가지인데요. 동경보다도 더 근사한 도시다. 더 살기 좋고 매력적인 도시라고 이렇게 대부분 말씀들 하십니다. 저는 이게 현실이고 대한민국이 이렇게 경제 성장을 하고 잘 살게 된 것은 틀림없는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요즘 젊은 사람들 이렇게 보면은 외국에 대해서 미국이나 일본에 대해서 열등감이라든지 이런 게 없는 것 같습니다. 아주 자신감이 넘치고 자신만만하고 도전정신이라든지 이런 것으로 가득 차 있는 그런 젊은 사람들 보면은 이 한국이 잘 살게 된 것은 틀림없는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는 불과 몇십 년 전과 비교하면은 압축 성장을 한 것 같습니다. 60년대, 70년대, 80년대 하고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이 딴 세상으로 이 환골탈태한 그런 느낌이 들 정도로 압축 성장을 하는 그런 시기를 거쳐왔는데요. 여기에 따른 부작용도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이 대한민국은 사기공화국이다. 이런 주제로 말씀드릴까 하는데요. 이 가장이 아닙니다. 실제로 우리나라 사기율이 세계에서 압도적으로 높다 그럽니다. 일본하고 비교하면은 사기로 인한 고소고발이 압도적으로 많고 전 세계적으로 이 범죄를 분석해 보면은 사기보다는 절도가 압도적으로 많은데요. 우리 한국은 좀 다릅니다. 양상이. 절도는 오히려 이 세계 여러 나라와 비교했을 때 절도율은 상당히 낮지만 그러나 이 사기 비율이 상당히 높습니다. 범죄 사기 비율도 높을 뿐만 아니라 근거율도 상당히 낮은데요. 일반 범죄 근거율은 80% 이상이 되지만 사기 범죄는 이 최근 근래 5년간 20% 정도 감소를 해서 근거율이 50%대에 머물고 있습니다. 그만큼 사기를 치더라도 이 근거가 잘 되지 않고 또 근거가 되었다 하더라도 이 사기는 재범률이 그렇게 높다고 그럽니다. 재범률이 높다라는 것은 이 교화가 잘 안 된다는 의미도 될 수가 있고 또 법이 그만큼 엄격하지 않다라는 그런 의미로도 다가옵니다. 좀 부정적이고 무거운 주제를 잡은 것은 홍동심 TV를 통해서 이 사람을 소개받고 하는 과정에서도 이런 사기를 시도하려고 하는 이런 사례가 몇 건 있었기 때문에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각별히 유의하시고 피해 사례가 나오지 않도록 했으면 하는 그런 바람에서 오늘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홍동심 TV에서는 이 사람을 우리 연세 드신 분들 사람을 소개하는 이런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으니까 어떤 사기 범죄에 노출되기 쉬운가 하면은 이 혼인빙자 사기에 노출이 되기가 비교적 쉽습니다.
또 이런 시도 사례가 있었고, 이런 시도 사례가 몇 건이 있었습니다. 요전 앞에 이 수도권에 계신 70대 남성분인데요. 전화가 한번 와서 상담을 요청을 했습니다. 여성분을 소개드리고 한동안 연락이 없었던 분인데요. 연락이 오셔서 여성분과 잘 만나고 몇 번의 만남 이후에 서로 집을 오가면서 뭐 함께 생활하다시피 그 정도로 이렇게 가까워졌다고 그럽니다. 이렇게 가까워지고 또 미래를 어느 정도 약속을 하고 굉장히 좋은 분위기로 이렇게 지내다가 갑작스럽게 여성분이 자기 자녀 핑계를 대면서 돈을 한 600만 원 정도 이렇게 요구를 했다고 그럽니다. 이분 뭐 70대 남성분인데 너무 황당하고 당황스러워 가지고 지한테 이 상담 문의를 하셨는데요. 저는 뭐 그간에 자세한 두 분 사이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모르지만 이 사기일 가능성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아무리 그동안 뭐 좋은 관계로 발전을 하고 서로 집을 왕래하고 이렇게 하다가 갑작스럽게 이 목돈을 요구한다든가 이런 것은 애초에 계획적으로 돈을 요구하기 위해서 접근하지 않았나 하는 이런 의심을 합니다. 그렇지 않고서야 어떻게 이 상대방의 취약한 이런 심리 상태 같은 것을 이용해서 그런 큰 목돈을 요구할 수 있는지, 저는 이 범죄 의도가 다분히 있었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접근을 했다, 그렇게 의심을 합니다. 물론 뭐 순수한 뭐 의도에서 상대방의 어떤 경제적 상황을 고려해서 서포트를 한다, 뭐 저는 이런 것은 반대는 하지 않지만 이 경계가 사실 모호한 것도 사실입니다. 하지만 거의 대부분 이런 사례를 좀 분석을 해보면은 이 사기 가능성이 저는 많다고 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사람을 만나고 알아가는 과정에서 금전을 요구한다든지 이런 것은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런 것은 홍동신 TV 컨텐츠와 관련해서 일어날 수 있는 뭐 사기 시도 사례라고 볼 수 있는데요. 그 외에도 우리 일상생활에서 이런 사기를 치려고 하는 아주 못된 이런 사람들이 주변에 많이 있습니다. 근래에는 또 직접적으로 대면을 해서 예전에는 뭐 보정을 쓴다든지 이렇게 해서 사기에 연루되는 경우도 있었고 했지만, 요즘에는 온라인을 통해서 사람을 대면하지 않고 모르는 사람에게 사기를 당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렇게 해서 근거율이 낮아지는 것 같습니다. 저도 솔직히 근래에 이런 뭐 그 휴대폰을 통해서 이런 문자를 뭐 여러 건 받은 적이 있습니다. 뭐 어떤 알지도 모르는 전혀 모르는 어떤 여성에게서 뭐 문자가 와가지고 이성교제, 데이트 이런 것을 매개로 해가지고 사기를 치려고 하는 이런 문자를 받은 적도 있고요. 또 금융이나 금전을 타겟으로 하는 이런 범죄 시도, 이 비트코인이니 주식이니 또 어떤 금융권을 이렇게 가장해가지고 고소득을 뭐 보장한다니 하면서 돈을 맡기면은 이자를 뭐 한 달에 뭐 10% 주겠다, 20% 주겠다 이렇게 현혹하는 시도가 이 온라인을 통해서 이렇게 빈번히 일어나고 있습니다. 저는 뭐 제가 똑똑한 사람은 아니지만 이런 것을 인식하고 있으니까 이런 현혹에 넘어가지는 않았는데요. 제 주변에서도 이런 피해를 보신 분들이 몇 분이 계셨습니다. 여성분인데 이성교제를 매개로 해가지고 돈을 한 800만 원 정도 뜯긴 이런 사례가 실제로 일어난 사례를 제가 피해자로부터 들은 적도 있습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가해자, 사기를 치려고 하는 사람은 물론 당연히 이 사람은 나쁜 사람이죠. 조속히 근거를 해서 법의 심판을 받게 하는 게 지극히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런 범죄에 연루되고
또 범죄에 노출되는 사람들 성향을 이렇게 분석해 보면은, 물론 선량하게 이 피해를 당하고 하는 분들도 있지만, 우리나라 사람들 마음속에 뭐 성향이랄까, 이 한탕주의, 또 성과주의, 또 지나친 이 조급증, 이런 것도 한몫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쉽게 뭔가 이 성과를 내려고 하는 것, 또 빠르게 뭔가 성과를 내려고 하는 것, 노력 없이 큰 이 대가를 얻으려고 하는 것, 이런 것도 이런 범죄에 노출되는데 틀림없이 한몫을 한다고 저는 봅니다. 이런 범죄에 노출되는 또 피해 사례가 나온 이런 분들을 보면은, 뉴스라든지 이런 것을 통해서 보면은, 어떤 투자 같은 것을 권유받거나 또 하려고 할 때 면밀하게 분석을 해보고 정확한 정보를 얻고 난 다음에 이렇게 해야 되는데, 우선 그 투자한 거에 대한 이 반대급부가 너무 크다 보니까 정확한 정보를 얻으려고 이 시도조차 하지 않고 그런 유혹에 쉽게 넘어가는 그런 경향도 틀림없이 있는 것 같습니다. 또 이런 피해 사례에 쉽게 노출되는 사람들은 주변 사람들과 잘 의논을 안 하려고 그럽니다. 뭔가 어떤 기회가 있을 때 내가 먼저 선점해야 한다는 이런 조급함이랄까, 어떤 기득권을 먼저 차지하려고 하는, 이것도 뭐 저는 지나친 경쟁심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이런 게 많다 보니까 다른 사람들하고 의논을 해가지고 합리적인 생각과 정확한 판단력을 유지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요. 이렇게 사기에 잘 노출되는 사람들은 이런 과정을 생략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점을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유의해 주시고 이 사기 피해가 나오지 않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압축적으로 고속 성장을 이루다 보니까 이런 부작용도 큰 것 같습니다. 옛 철학자나 사상가들이 꿈꾸고 얘기했던 유토피아적 이상국가가 이 한국에서 실현될지는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조금 욕심을 좀 내려놓고 지금은 이 목적이나 이 성과나 이런 거에 너무 지나치게 매몰되기보다는 조금 늦게 가더라도 좀 여유를 가지고 남들보다 조금 못 살면 어떻습니까? 마음의 여유를 가지고 그게 저는 잘 사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요즘 앞에도 제가 함양에 계신 5평 흙집에서 24년째 살고 있는 76세 된 여성분도 여러분들께 소개 드린 적이 있는데요. 그 여성분처럼 조금만 마음의 여유를 가지고 욕심을 내려놓고 이렇게 한다면은 이상국가, 유토피아적인 이상국가는 모르지만 지금보다는 좀 더 살기 좋은 그런 우리나라가 되지 않을까, 그런 마음에서 오늘 여러분들께 이런 주제로 말씀드렸습니다. 고맙습니다.